자, 세 번째 발표자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김다인 교수께서 규제혁신 드라이브 국민의 나라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몰라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윤 대통령은 규제 혁신이 곧 국가 성장이라고 언급하며 새로운 규제 혁신 추진 체계를 주문했습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 틀을 과감하게 깨야 됩니다. 규제혁신 드라이브 국민의 나라로. 안녕하십니까. 혁신 드라이버 김다인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규제와 국가 발전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규제는 이행시로 쉽게 외우셨죠. 규칙을 정해, 제한하는 것. 규칙을 정해 제한을 왜 뒀죠? 국가의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국가의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인데 규제 혁신은 또 무엇일까요? 오늘은 규제 혁신은 무엇이고 왜 필요하며 농촌 지도사로서의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 혁신 드라이버인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수업이 끝나실 때쯤엔 규제 혁신 그 의미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규제 혁신의 과거와 현재, 핵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규제 혁신의 미래, 올바른 실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꼭 숙지하시고 규제 혁신 출발합니다. 규제 혁신 사전적 의미로는 기존의 제도나 법률을 개선함으로써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우신가요? 네, 쉽게 설명하자면 바로 리모델링입니다. 우리 리모델링 왜 하죠? 기존의 낡고 불편한 집을 고치려고 리모델링을 합니다. 규제 혁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제약하고 있는 기존의 규제를 고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규제를 왜 고쳐야 할까요? 규제 혁신 왜 필요할까요? 규제도 나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도 나이를 먹고 귀여운 강아지도 나이를 먹듯이 규제도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1살, 2살 나이를 먹습니다. 가령 1990년도에 세워진 법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다면 불합리해져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이 담당하고 계신 이 업무 관련된 법령들을 찾아보시고 가장 마지막 개정이 언제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꽤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오래된 규정이라고 해서 모두 불합리하진 않겠지만 개정된 지 10년, 20년 된 규정은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불합리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공직자들은 규제 개선에 조금 더 민감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리모델링은 새 들어 사는 사람이 하나요? 아니죠. 집주인이 합니다. 그럼 규제 혁신은 누가 해야 할까요? 우리 농업 농촌의 이 불편한 규제들 누가 고쳐야 할까요? 네, 불편을 느끼는 우리 국민을 위해 우리 공직자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혁파. 요즘 뉴스만 틀면 나오는 이 규제 혁파, 현 정부는 규제 혁신을 규제 혁파라고 비유할 만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규제 혁신 현 정부부터 시작된 걸까요? 아닙니다. 규제 혁신 최초 도입은 바로 김대중 정부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에는 규제의 틀을 형성하였고 일단 규제가 너무 많으니 그 양부터 줄이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규제 혁신의 역사를 제가 알기 쉽게 헤어 스타일링에 비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숱이 많은 고객이 머리를 하러 미용실에 갑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뭘까요? 네, 머리를 친다, 속는다라고 하죠. 그런 역할을 김대중 정부 때 하게 됩니다. 다음은 노무현 정부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규제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리 파마하기 전에 샴푸만 하면 머리가 너무 뻑뻑하잖아요. 그런데 트리트먼트를 하면 머리가 촤르르 부드러워지는 것과 같은 역할을 노무현 정부 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세계 최초로 한시적 규제 유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단어에서 느낌 오시나요? 일정한 기간을 한정해서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사실 두 발의 자유는 있지만 이렇게 샛노랗게 염색하거나 삭발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일정한 기간 동안 여러분들 머리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이렇게 풀어주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다음은 박근혜 정부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손톱 및 가시 규제 개선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손톱 밑에 가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게 불편하고 아프잖아요. 이렇듯 우리가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규제들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우리 앞머리 몇 가닥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눈 찌르면 너무 불편하고 거슬리잖아요. 그런 앞머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You are my destiny. 이 노래 듣고 떠오르시는 거 있으신가요? 네, 저는 잘생긴 김수현이 떠오르는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별에 서 온 그대입니다. 2014년 당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인데요. 아니, 정부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무슨 드라마 이야기냐고요? 극중 천송이, 즉 전지현이 입었던 이 코트는 일명 천송이 코트로 중국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중국 고객들 우리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하셨겠죠.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30만 원 이상의 물건을 구매할 경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던 제도, 바로 공인인증서 제도 때문에 수많은 중국 고객을 놓쳐버리는 해프닝이 발생하였고, 박근혜 정부는 바로 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필요한 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이렇듯 박근혜 정부는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규제들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공인인증서 관련 규제는 계속 완화해 가다가 2020년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앞선 정부들이 해왔던 규제 혁신 제도들을 심화시키고 안착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 머리 다 하고 마지막에 견고하게 고정시키려고 하는 것, 바로 드라이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입니다. 현 정부는 각 부처마다 새로운 규제 혁신 시스템을 구축해서 인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용실이 잘 되니 미용실 확장을 위해 스텝도 채용하고 그에 맞는 시스템도 구축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렇듯 매 정부는 규제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규제 혁신 이전의 농업 농촌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목적지는 국민의 나라인데 차량이 이렇게 정차해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팜 들어보셨을까요? 네,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기술을 접목시킨 새로운 농업 기술로 미래 농업의 핵심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 사람이 짓던 농사를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 중에서도 건물 속에 층층이 쌓아 올려 채소를 재배하는 방식인 수직 농장. 와, 이게 농장이라고? 우리 농업 여기까지 왔어? 멋지다, 놀랍다 라는 생각 드시죠? 안 드시나요? 놀랍죠? 이게 농업이에요. 그런데 농지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라는 규제 탓에 농업시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 속 보신 것처럼 건축물이 필수인데
농지, 그러니까 농사짓는 땅 위에 지으면 위법이라는 거죠. 이처럼 오래된 법이 새로운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올 여름부터 농지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 다시 한번 스마트팜의 미래는 밝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속도에 도달하고 있을까요?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현재 시속 30km입니다. 지금 규제 혁신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여러분, 농약 유통기한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못 써요? 버려요? 먹는 것도 아닌데 다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조농약의 경우 다시 가공해서 판매와 유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입 농약의 경우 전부 버려집니다. 그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 비용만 무려 연 230억 원, 소각되고 매립되는 쓰레기 양만 무려 600여 톤으로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난해 농촌진흥청은 품질에 문제가 없는 농약을 다시 가공해서 판매와 유통이 가능하도록 규제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환경도 보존하고 비용도 절감한 셈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눈빛이 아직도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 같은 농촌 지도사인 제 사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농업인 교육 뭘까요? 역시 지도사님들이시네요. 맞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농업인 교육인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담당했었습니다. 2년 전 농식품부 제안으로 공익직불 의무교육과 연계해서 추진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공익직불 의무교육 무려 11가지나 되는 개인정보를 일일이 손으로 받아 적어야만 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던 일이니 나도 그대로 했었는데 현장에 가보니 이렇게 추운 겨울 날씨에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농업인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난해 농식품부에 규제 혁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손으로 작성하는 거 말고 간편하게 전화 한 통화로 이수 처리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농식품부는 수용했고 올해 무려 6만 명에 달하는 농업인이 간편하게 전화 한 통화로 이수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사님, 종이로 하던 거 전화로 바꾼 거 이게 규제 혁신이라고요? 요즘처럼 이렇게 다 디지털화된 시대에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바꾸는 것, 그게 바로 규제 혁신입니다. 사실 업무는 전임자가 했던 그대로 하는 게 편한 건 맞죠.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면 우리 농업, 농촌 훨씬 더 좋아지시는 걸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콜라와 멘토스가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실까요? 모르시죠? 와, 콜라와 멘토스가 만나면 이렇게 엄청난 폭발적 반응이 발생합니다. 단지 탄산음료와 과자일 뿐인데 말이죠. 여기에서 생각을 전환해서 우리 농업 농촌이라는 콜라에 규제 혁신이라는 멘토스가 만난다면 우리 농업 농촌은 아마 엄청난 폭발적인 발전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국력입니다. 먹거리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노벨상을 받은 미국의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말이죠. 그 발전에는 규제 혁신이 촉매 역할을 합니다. 우리 농업 농촌을 가로막고 있는 이 규제들 우리가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면 미래에는 시속 100km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국민의 나라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규제 혁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데요? 라는 생각 드시죠? 지금부터 규제 혁신 실천 방안 3가지 ING, 3ing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속의 강의, 규제 혁신 배우러 왔다가 영어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인데요. 실천 방안 그 첫 번째, 바로 listening입니다. 듣는 것이죠. 우리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finding입니다. 찾는 것이죠. 우리 농업인,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쉬운 답, 가장 원하는 답을 찾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단 여기에서 공무원의 입장은 다 배제하시고 법이나 제도는 생각하지 않고 답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thinking, 생각하는 거죠. 방금 찾은 그 답이 혹시 또 다른 이에게 규제가 되지 않는지 생각하는 것. listening, finding, thinking. 이 세 단어의 공통점 혹시 보이시나요? 네, 제가 하얗게 표시까지 했는데요. 바로 ing,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렇듯 규제 혁신의 실천 방안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실천 방안을 가지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에 도움 주실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저기 너무나 듬직한 지도사님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네, 지도사님 이쪽으로 더 가까이 오시겠어요? 네. 지도사님, 지금부터 제가 농지법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농업인의 마음으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에는 땅 가진 거지리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왜? 필요한 땅을 팔 수가 없으니까 공급은 있는데 수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도사님 영상 잘 보셨을까요? 네, 잘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방금 알려드린 이 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와주시겠어요? 네, 그럼 첫 번째, 농업인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땅을 팔지 못해서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그 농업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주길 원할까요? 저 같으면 땅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도록 법을 고쳐주길 바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법을 고친다면 또 다른 이에게 규제가 되진 않을까요? 저는 규제라기보다 규제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규제 완화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렇다면 추가로 한 가지 더. 지도사님, 이 농지법 관련된 내용 평소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농업인의 입장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시니 지도사님, 벌써 규제 혁신 실천하고 계십니다. 실습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콜라와 멘토스입니다. 이 두 가지 한꺼번에 드시면 엄청난 반응이 있으시니 주의해 주시고 드실 때마다 우리 농업농촌과 규제 혁신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여해 주신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알려드린 이 세 가지 실천 방안은 여러분들 교육 끝나고 현업으로 돌아가시더라도 꼭 실천하는 지도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이 왔을 때 이거는 규정 때문에 안 돼요, 이런 말 대신 잠시만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긍정의 한마디, 바로 규제 혁신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공직자이기 전에 국민입니다. 당신의 기대가 혁신의 기준이 됩니다. 불편한 규제를 개선하고 신기술의 문을 열고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일은 모두 당신을 위한 거니까. 당신을 위한 규제 혁신이 시작됩니다. 내일을 위한 행복한 변화가 이어집니다. 당신의 기대가 혁신의 기준으로. 네, 오늘 학습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규제 혁신 무엇에 빗대어서 설명드렸을까요? 네, 맞습니다. 리모델링, 기존의 낡고 불편한 법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법을 왜 고쳐야 했을까요? 규제 혁신 왜 필요했을까요? 네, 규제도 사람처럼 나이를 먹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했을까요? 네, 바로 세 가지 ING에 따라 실천했습니다. 그 세 가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Listening, Finding, Thinking. 농업인의 입장에서 경청하고 농업인의 입장에서 그 답을 찾고 그 답이 또 다른 이에게 규제가 되지 않는지 생각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규제는 정부가 만듭니다. 그런 규제가 불합리하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정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불합리한 규제들 누가 고쳐야 할까요? 그래서 다시 규제 혁신을 말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공직자들은 규제 혁신에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규제 혁신, 그 수단과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가장 느린 산업, 농업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가장 느린 공간, 농촌입니다.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혹시나 불합리한 규제는 없는지 우리 농촌 지도사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는다면 보다 더 나은 농업 농촌으로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혁신 드라이브 국민의 나라로, 지금까지 혁신 드라이버 김다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심사위원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걸 알기 쉬운 예시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설명하시고 또 나름 ING 세계, 그게 사실은 그 학습 목표에서 얘기하는 올바른 실천 방안의 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죠? 네. 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실천 방안을 설계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런 자세를 지금 확립하는 그런 목표이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 심사 그 기준에도 하나 있는데 저는 뭐 다른 분들한테도 이런 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그냥 대표적으로 우리 선생님께 한번 네. 질문을 드려봅니다. 학습 목표가 1, 2, 3이 있고 또 내용의 전개가 있잖아요. 네. 혹시 우리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내용 전개 순서 또는 계열화 이런 것에 어떤 원칙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교육 과정의 흐름 순서와 그런 전개 그 순서를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신규 지도사, 신규 공직자 대상이다 보니 흥미 유발에 초점을 두었고요. 그래서 사전 인터뷰나 관련 영상들을 통해서 흥미 유발을 하였고, 그리고 이걸 내가 왜 해? 요즘 MZ는 제가요? 지금요? 왜요?라고 이 질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필요성을 좀 본인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들을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한 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거를 알고만 있지 않고 생활 속에서 바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적극 행정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의 변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네, 그걸 본인이 어서 배운 게 아니라 스스로 터득하신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흐름이.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영상 중에 보니까요, 공급은 있으면서 수요가 없다. 어느 어르신이 얘기하시던데, 네. 농촌 현지에 계신 분들이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나요? 사실 이 농지법 관련된 거는 사례 중 하나이긴 한데요. 제가 뭐 깊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2020년도 부득이하게 공직자들의 이 농지 투기 관련돼서 20년부터 농지법이 좀 강화가 되다 보니까 농지를 쉽게 팔고 사기가 쉽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시를 들었을 뿐이고요. 네, 지금 그래서 개정이 7월부터 지금 추진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